네,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염승환 이사님 역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장 사흘 동안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른 거 우리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받아시죠. 너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시작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 네, 지금 현재 이제 한 2분 정도 좀 이제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시초가는 2,426에 출발해서 현재 뭐 시초가에서 큰 변화 없고요. 코스피가 1.24% 정도 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장 오른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부족한 좀 출발로 좀 보여지고요. 상승이 670개 정도, 그 다음에 하락이 한 129개 정도로 뭐 상승 종목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상승폭이 생각보다 안 큰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서 주가가 5%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 IR을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워낙 좀 실적이 또 안 좋게 좀 분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좀 안 좋게 좀 나온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 시간에? 근데 클라우드 쪽은 좀 괜찮다는 반응 때문에 올랐다가 요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하거든요. 아마 그걸 조금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좀 국내 증시 출발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27포인트, 9포인트 정도 올라서 1.28% 정도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플러스권이지만 이제 상승폭은 아주 크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도 역시 그 지난 이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좋은데 특히 하이닉스가 4% 어허. 주가 좀 급등하고 있어서 지수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9만 원을 지금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플러스 3%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온시스템,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2% 가까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통신주죠. LGU 플러스가 마이너스 0.6%, 화학주인 그 대한유화가 마이너스 0.9%, 농심이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마트나 KT 뭐 이런 이제 국내 내수 업체들도 네. 약간의 약보합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빠지는 기업은 없는데 일부 방어주로 좀 불리는 음식료나 통신, 유통주가 조금 밀리고 있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쪽 섹터가 일단 오늘 오전장이 상당히 좋은데, 아마 또 그 테슬라가 주가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영향도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스테인 플란트가 아까 이제 공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M&A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이제 넘기고 MBK 파트너스 아마 그쪽 얘기가 좀 같습니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름은 제가 이게 좀 처음 보는 회사라서 좀 생소한데, 아무튼 공시 잠깐만 좀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 덴티스트리, 덴티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여기서 이제 최소 지분을 이제 그 공개 매수로 좀 확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만약에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그 최교역 이제 그 최대 주주까지 합치면 90.7%까지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게 19만 원에 공개 매수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8만 7천 원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상장 폐지할 가능성도 좀 있죠. 상장 폐지? 네, 자진 상폐. 왜냐하면 이제 지분율이 만약에 이렇게 90%가 되면 주식 분산 요건에 미달해서 네. 사실은 상장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대 주주 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식 분산 요건에 미달하면 이제 자진 상폐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공개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공시가 좀 떠가지고 지금 공개 매수가가 19만 원이니까 지금 18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5% 오른 거는 오스테인 플란트 이제 그 공개 매수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셨던 분들은 좋겠다, 그죠? 네, 어쨌든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셨겠죠. 네, 사실 작년에 정말 좀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작년 1호라고 올해 1호라고 오스테인 플란트 완전히 이제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공개 매수를 해서 그냥 19만 원에 팔든가 아니면 이제 19만 원 근처에 있을 시가에 그냥 적당히 뭐 18만 사든다고 하니까 예. 팔든가 뭐 이제 그 가격은 유지가 되겠네요. 유지할 18만 몇천 원 가능성이 이 정도는. 높죠. 예.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오늘 한 5%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한 4% 정도. 그리고 네페스, 두산 테스나 같은 반도체가 3% 정도 오르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에서도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잘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이쪽 좀 강하고요. 다만 오늘 좀 코스닥에서 빠지는 거는 DOU가 1% 정도 하락을 했고 셀리드가 한 1% 정도 일부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폭은 뭐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에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장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골고루 오르네 오늘.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업종들은 뭐 급등보다는 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한 1,500억 정도 오전부터 사는데 지금 거의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는 것 같아요. 지금 1,500억 중에 전기전자만 1,220억을 매수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은 그냥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화학주, 서비스 업종 이렇게 사고 있고 반면에 오늘 뭐 비금속 광물이나 기계 업종은 일부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작아서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고요.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이제 금융 투자가 한 460억 정도 매도는 하고 있는데 네. 다만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이 또 매수를 하고 있어서 전체 기관 수급은 마이너스 63억 정도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반도체 매수가 가장 수급상으로는 특징적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리고 그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좋은 것 같아요. 덴티움이 8% 같이 좀 동반해가지고 강세를 좀 가고 있고 아니 덴티움은 왜 올라요? 덴티움도 이제 그만큼 오스테 임플란트가 19만 원 정도 이제 가치가 있으면 네. 덴티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면 아 임플란트 가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아. M&A 할 때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덴티움이 이거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래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뭐 같은 동종 업종이다 보니까 아. 예,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역시 뭐 주말에 뭐 그러니까 우리 연휴 기간에 제일 많이 아마 그 뉴스 보셨을 텐데 챗 GPT라고 네, 네,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에 맞습니다. 투자한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이 뭐 인공지능 관련주죠. 오늘 가장 또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챗봇 관련주란 테마가 벌써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쪽이 또 아무래도 또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 뭐 기술주들 뭐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뭐 이렇게 많이 포진이 해 있다 보니까 실제 수혜 여부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오늘 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플란트 강하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주도 좀 상승률 상위권에 포진돼 있고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오늘 삼성 SDI가 오랜만에 급등하는 것 같아요. 한 4% 급등하면서 SK 이노베이션, LG엔솔은 이제 내일 모레 그 물량이 나오죠. 27일 날 보혜수 물량이 나오니까 좀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지만 3사 모두 다 2차 전지 다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당연히 뭐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 인터넷 대표주인 네이버 카카오도 강한 상승을 좀 오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은 그냥 임플란트하고 그 기술주들 이쪽의 강세가 그냥 돋보인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조금 이제 빠지는 쪽은 이제 조선 기자재하고 통신, 뭐 건설 기계 뭐 이런 섹터들이 좀 일부 빠지고 있는데 좀 빠지는 섹터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업종들이 오늘 다 고르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 보니까 그 챗 GPT 테마로 있는 뭐 AI라든지 뭐 인공지능 네, 이쪽에 맞습니다. 기업들이 한 6, 7%, 뭐 10%까지 오른 회사도 있고 뭐 이런 거 같네요. 네. 이쪽인데 최근에 계속 좀 움직였어요. 맞죠? 네, 왔는데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회사를 뭐 투자한다 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더 이게 좀 뜨겁게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빠졌는데 네. 회사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볼 거 있습니까? 아니면 네, 오늘 이제 오늘 요 정도 볼까요? 예. 시장 요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일정 준비해 주셨죠? 네, 일정 뭐 잠깐 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번 주 이제 3일 정도니까요. 예. 그 오늘은 이제 한국에서 12월 소매 판매 데이터 있고 오늘 삼성전기하고 LG노텍 실적 발표가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고요. 그다음 오늘 중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있잖아요. 네. 그걸 아마 폐지하는 방안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오늘 좀 장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이랑 일본 BOJ에서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니까 각각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현대차와 인텔이 내일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27일 날은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LG엔솔 우리사주 보호예수가 해제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인 그 LG엔솔, 기아, 현대모비스가 각각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런 일정들이 있고 혹시 뭐 리포트가 네. 오늘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리포트 좀 몇 개만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강하니까 반도체 리포트들 한두 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나온 거 중에서 그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테크 주가가 왜 반등했을까? 다올투자증권의 김양재 연구원님인데 설 연휴 기간 동안 나스닥이 4.4%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한 15%, 마이크론이 한 9%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재고 조정이 이제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하고 그다음에 워낙 주가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매수가 좀 이제 유입된 게 하나의 원인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 이후에 좀 챙겨야 될 이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다음 주거든요. 1월 31일 날 네.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제 확정 실적이죠. 그때 IR을 할 텐데 메모리 감산 발표를 실제로 할지 지금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진짜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삼성전자 재고가 지금 5개월로 상당히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산을 할 가능성은 좀 높은 상태고요. 다만 이제 동참 여부는 뭐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가 2월 1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역시 그 데이터 센터하고 PC 재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AMD도 체크하시고 애플은 2월 3일 날 실적 발표가 예고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이제 김영건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먼저 반응한 이제 투자 심리 개선 유의미 뭐 이런 이제 의미에 대해서 적어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추가 투자를 발표해서 챗 GPT에 대한 세 번째 투자를 이제 결정한다고 언급을 좀 했고요. 아마존이 그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 그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2040년까지 350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정도 되겠네요. 데이터 센터. 네, 2040년 추가적으로 한 40조 정도의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넷플릭스가 지난주에 뭐 아시겠지만 구독자 수가 또 증가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은 뭐냐면 이게 다 데이터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계속 투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반도체는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 챗 GPT도 결국 수혜는 반도체가 또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모델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엄청난 또 고사양 이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 거기 들어간 D램 이런 게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D램 업황이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현재 지표는 사실 좋은 건 전혀 없어요. 1월 1일부터 20일간 반도체 수출액이 발표됐는데 이게 44억 달러인데 각각 그러니까 그 전월의 절반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출액이 그만큼 지표는 좀 안 좋지만 주가는 이제 앞으로 있을 좀 좋아지는 부분을 미리 좀 선반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합병 논의가 재언급이 또 됐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아마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업체가 줄어드니까 뭐 전반적인 낸드 플래시 업황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업황 자체는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밸류도 낮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네. 긍정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 반도체 공급사의 설비 투자 축소에 대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감상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그 21일 날 수출액이 좀 공시가 됐는데 반도체 장비 수입액에 기반을 하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설비 투자 감소가 지금 이미 좀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감산 가능성은 좀 충분히 좀 높아진 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리포트 있을까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좀 말씀을 해드리면 그 이제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가 오늘 좀 나온 게 있는데 DS투자증권의 장지혜 연구원님이신데 네. 이제 실적은 아마 이제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넷플릭스가 1월 17일 날 한국 콘텐츠 역대 최대 라인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22년 전체 넷플릭스 회원의 60%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한국 콘텐츠가 지금 인기가 있고 그리고 비영어권 TV 시리즈 탑 10 중에서는 그 작년에 그 지금 우리 학교는 하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그 두 개가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컨텐츠가 좀 인기가 있는데 올해도 아마 많은 드라마가 나올 것 같은데 21년도에 한국 컨텐츠가 15개였고 작년에 25개였거든요. 넷플릭스에. 네, 근데 올해는 34편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올해도 나올 것 같고 특히 드라마에선 DP랑 스위트홈 시즌 2가 이제 올해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기대하는 좀 분위기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넷플릭스가 작년 이제 11월부터 그 광고 요금제를 출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직은 뭐 반응이 뭐 미지근하다라는 좀 반응도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걸 계속 확대를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거라고 좀 계속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 보면서 중간에 이제 광고 광고 들어가는 들어가고 거죠. 이제 예. 광고 시청하는 대가로 이제 월 회비를 싸게 주는 네, 거죠. 싸게 주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뭐 성과가 음.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뭐 얘기도 있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걸 좀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계속 변하겠죠. 네. OTT 광고가 만약에 넷플릭스가 이걸 진짜로 성공을 해버리면 다른 OTT도 같이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쪽은 또 피해받을 수도 있죠. 이쪽 광고를 오히려 좀 뺏길 수 있는 그 업체도 좀 나올 수도 있기 네네네. 때문에 다만 이제 광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광고 대행사는 또 오히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광고가 진짜로 좀 돈이 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 계정을 이제 수익하겠다는 이제 얘기가 이제 작년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계정을 가지고 한 네 명 정도 아마 같이 제가 보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그거를 이제 금지시켜 버렸죠. 예, 그걸 못하게. 네, 남미의 뭐, 어디 뭐 뭐 남미 이런 몇몇 국가는. 네.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자 구독 취소가 일부 있었대요. 근데 결국 다시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다시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제 수익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제 많은 나라들로 공유 계정을 이제 수익하는 부분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약간 이제 공유 계정을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 광고 포함 요금제를 좀 더 다양화해가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넷플릭스 전략이 우리나라 뭐 광고나 드라마 회사들 주가에도 영향을 앞으로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우리가 어떤 전략이 나오는지 매 분기마다 체크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비교적 그러니까 경제력이 아주 강하지 않은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든지 네. 뭐 대학생 뭐 이런 분들도 제가 볼 땐 뭐 넷플릭스 콘텐츠는 보고 싶고 네. 15,000원 뭐 17,000원 좀 꽤 많이 부담되니까 올라갔죠. 예. 그냥 한 5,000 몇백 원 뭐 이런 걸로 이제 광고 요금 보는 거는 충분히 뭐 많이 예. 젊은 세대는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더군다나 이제 OTT가 이제 한계가 아니잖아요. 뭐 예. 티빙 봐야 돼, 뭐 웨이브에, 진짜 많죠. 디즈니 플러스에 뭐 별게 다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결국은 다시 또 방송국 시스템으로 또 가는 건가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여튼 광고 요금제가 아직은 뭐 이렇게 큰 파괴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추진을 힘있게 하고 있다. 예. 네, 그렇게. 근데 역시 핵심은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만 재밌으면 그게 근데 근본적으로 재미가 없어져 버리면 광고 요금제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안 봐버리겠죠.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드라마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잘 경쟁력이 만드니까. 높으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60% 정도가 60%가 시청을 했다고 본 하더라고요. 적이 있고. 예. 네. 그럼 뭐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라든지 콘텐츠 만드는 회사들은 가능성이 그래도 좀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아마 올해로 알고 있는데 애플 TV에 그 미국 드라마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드라마까지 만들어줘요. 미국 사람들 나오는 미국 네, 미국 드라마를 네. 아, 한국 회사가 만드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뭐 드라마 제작사들도 좀 과거에 좀 이렇게 아주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막 쪽대보내 막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그리고 거 그때는 사실 방송사가 진짜 갑이었죠. 가볍죠. 네. 네, 그런 시스템 좀 벗어나서 전적인 좀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잘 좀 자리 잡고 회사가 좀 많이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까지 전해주셨고 다시 한번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은 다시 또 좀 올라왔네요. 아 그렇습니까? 약간 20포인트 때까지 좀 밀렸다가 지금 28포인트 오른 2423 맞죠? 아니, 지금 2431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예. 36포인트. 1.52%. 역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이버. 좀 그게 약간 느린 것 같아요. 제가 좀 드립니다. 네. 네.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키움증권이 드디어 이제 10만 원이 넘었군요. 네, 펄러비스 45,000원. 이오테크닉스가 2% 정도 상승했고요. 태웅로직스 1%대. KMW 그리고 RFHIC 등 5G 장비들은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그 종목들 다시 한번 짚어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죠? 휴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지금 서울에 계신다고 그랬죠? 집에 쉬었어요. 집에 쉬셨어요? 네. 한 나흘. 슬램덩크 보고. 영화. 근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재미가 그냥 영화 자체로 재밌어요? 아니면 나의 추억을 그게 겹쳐져 있어요. 추억도 그렇습니까? 생각나는데 영화 자체도 재밌고. 근데 되게 몰입감 있게 또 영화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이게 재미있을까? 좀 약간 영화관에서 볼만 할까?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거의 한 2시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사실 이제 무슨 요즘 워낙 화려한 비주얼이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도 뭐 그 헐리우드나 뭐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많은데 일본은 애니메이션 전통 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2D 강국이잖아요. 2D죠, 2D 거의. 요것도 2D죠. 2D죠. 네. 근데 2D 기반인데 옛날 2D랑은 좀 다르게 되게 좀 몰입감이 있어요. 그래픽도 좋고. 슬램덩크. 네. 그래서 예전 그냥 만화 생각하고 보시면 좀 놀랄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슬램덩크를 예전에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거 보고 뭐 이럴 때 이 친구들은 왜 도대체 고교 농구를 하고 있는가? 그림만 보면 이건 저 NBA 농구팀인데 막 그냥 그죠. 점프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어요. 막 내리꽂잖아요. NBA 약간 좀 현실성은 떨어지죠. 그러나 또 만화니까. 여튼 재밌었다 이거죠.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자, 슬램덩크 편하게 쉬셨길 바라고 한 사흘 또 빡세게 저희 3프로 함께 좀 고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